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XRP 리플은 왜 아직 안 오를까? 지금이 진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죠. 정말 조금 올라갔다가 와장창 내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와장창 내리고 이런 모습만 반복하고 있는 게 리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세요. 자, 그만큼 XRP 리플 코인의 변동성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도 마지막 진짜 기회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XRP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거겠죠. 자, 리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30%나 급락한 이유, 전 고점 5,000원 라인에서 지금 현재 시점 30%의 급락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물론 대외적인 이벤트인 첫 번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죠. 근데 이거는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또한 증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향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해당하는 XRP 리플 코인이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어떠한 경우일까? 관세는 이해가 되는데 모멘텀이 많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오히려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변동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은 조금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이유,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간에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기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죠. 이 고래들은 왜 이렇게 소액 투자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움직이려고 할까? 이거는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다들 아실 겁니다. 왜?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의 재료라고 한다면 고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비중을 늘리는데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 물량을 털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체크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강력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진한 흐름에도 전문가들은 지금은 인내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으면 다음날 바로 올라고 많이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투자를 하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아니면 조정 구간을 갖고 와서 또 한 번의 바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힘든 게 바로 이 인내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첫 번째로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뭐죠?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 말인즉슨 국제 송금도 스위프트로, 국제 무역도 스위프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이 스위프트를 현대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발전시켜 가면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가져가겠다. 자신들의 달러를 더 발전시키겠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위프트 말씀을 드렸는데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국가 간의 송금 거래가 원래는 스위프트로 있었는데 이 스위프트로 XRP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스위프트는 원화에서 만약 일본 돈으로 바뀔 때 어때요? 달러로 바꾸고 나서 달러 다시 엔화로 바뀌는 게 스위프트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XRP에서 XRP로 넘기면 당연히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도 더욱더 큰 게 바로 XRP 코인.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ETF.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보류가 되어 있지만 IPO 주식시장의 상장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코인의 강력한 모멘텀들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중을
사 모으고 싶은 게 바로 XRP 코인이겠죠. 근데 어때요? 너무나 길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3,250원 라인을 돌파하는 게 상승 추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너무나 길게 되면 어때요?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인내라는 거, 인내를 하게 되면 뭐 마지막 달콤한 결과치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까지는 너무나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 올라갈 거야, 매도할 거야. 왜? 지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부분들을 유도하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한 조정 구간이다. MM 세력이라고 하죠. 이 마켓 메이커들은 지금 시장이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바로 조정 구간을 갖고 있는 현재 시점이니까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코인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나는 지금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결과치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모두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해당되는 대응 전략을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리플 회장은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와 회동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5월 2일 오늘 날짜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의 회장이 왜 폴 애킨스 SEC 위원장과 회동을 할까?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뉴스에 나오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까? 자, 해당되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미국 증권위원회는 XRP 리플 코인을 보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은 확실하게 벌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압박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근데 SEC가 XRP만 압박했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코인들 대부분을 다 증권으로 교부졌고 해당되는 코인 거래소 또한 SEC가 엄청나게 압박했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 정부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이렇게나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SEC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폴 애킨스로 바뀌었고 친암호화폐 인사기 때문에 XRP 이제는 SEC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미 해당되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사실상 끝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SEC는 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그 부분 이후에 어떤 게 따라옵니까? ETF, 바로 펀드의 상품이 출시가 되는 부분도 SEC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뉴스 한번 먼저 보시죠. 자, SEC는 XRP의 현물 ETF 심사를 6월 달로 연기했다. 리플 소송의 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였죠. 어떤 말이냐면 지난 4월 16일입니다. 미국 법원은 리플과 SEC 항소심 60일 중단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난 4월 16일에 나왔거든요. 자,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미국 법원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항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단해 주세요. 60일 동안 중단을 승인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4월 16일이니까 6월
16일 날 그 결과치가 답이 나오겠죠. 6월 16일 날 나온다. 근데 이 6월 16일 날 맞추어서 뭐가 또 예상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플의 현물 ETF 승인은 내달, 다음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17일 날짜로 연기가 되었다. 가격 영향은 당연히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때요? 6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발표가 될 부분인 거고 그 다음 날인 6월 17일 날짜로 ETF가 승인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부분은 ETF가 현재 시점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이 해당되는 SEC 위원장과 회동하면서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부분인 거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소송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ETF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땠습니까? 이 SEC가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 ETF가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승인되었다 라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해프닝이었다. 또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곧바로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죠. 이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기 전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계기를 만들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고래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는 세력은 기업과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어때요? 먼저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무슨 보시죠. 자, 이 뉴스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냐? 내용을 좀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올 것이고 월가라는 고래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선순위였다라는 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어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XRP 니플 코인도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ETF. 이 ETF가 나오기 전에 그들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떤 걸 먼저 만든다?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매집을 먼저 한 다음에 출시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얼만큼 그들의 욕심이 가득한지. 물론 수익 구간 앞에 둬서 우리도 욕심이 많죠. 수익을 많이 보면 좋긴 한데 이 수익을 어떻게 많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고래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최저가를 만들어서 그들이 들어가기 좋게 단가를 만든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러한 박스권 라인이라는 거. 자,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이 박스권만 만든다. 어때요? 개인들 말씀을 처음도 해드렸지만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호재가 그렇게나 많다면서 왜 안 오르는 것이냐? 자, 강력한 모멘텀 고래들이 그렇게나 많이 매수했다면서 왜 안 올라가는 것이냐? 이 부분의 질문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고래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매수합니까? 이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집의 관점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그때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바로 매집의 관점이라는 거. 이 박스권을 만들면 개인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매도를 고려합니다. 근데 그 매도한 물량을 누가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전거래에 대해서 고래가 자전거래를 왜 돌릴까? 그들이 매도하고 그들이 매수하면서 왜 비중을 추가할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속해져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또 다른 모멘텀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건 보시죠. 자, 리플 아랍에미레이트의 DFSA 결제 시스템의 공식
사용 허가에 대해서 단기 2.9달러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이것 또한 5월 2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이 DSFA에 계속적으로 이미 승인되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상승세는 이 중동 시장에서의 확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ETF 승인 가능성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기하고 있고 니플은 두바이 금융감독청 해당되는 공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해당되는 니플 코인이 니플 페이먼트 서비스의 제공을 허가받는 것에 주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의 사용 가능. 이 부분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활발히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의 중심은 바로 니플의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 영국 암호화폐 규제에 낙관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글로벌 허브의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이게 5월 1일 날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걸 가리키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허브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허브였던 영국 자체가 이제는 암호화폐 규제에 낙관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XRP 니플 코인이 지난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유럽, 영국은 이 리플한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너희 미국 버리고 와라. 미국은 너희 증권성 여부로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 유럽이나 우리 영국으로 와서 우리 리플과 함께 개발 속도를 높이자. 가상자산 시장을 함께 개발하자. 이 부분을 러브콜을 보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리플 코인도 심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 내가 소송에서 SEC한테 지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미국이 리플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그래서 법원 결과도 네 기관들 너희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어.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반반 잘못했다. SEC 너희랑 빨리 화해해라. 이 부분으로 나왔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SEC는 XRP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미국 법원이 이 부분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 SEC한테 소송해서 졌어요. 그러면 니플은 당장 미국 버리고 유럽과 영국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니플 코인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을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5월 1일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니플은 히든노드 12.5억 달러로 인수했어요. 기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XRP 니플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곧 달러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RWA의 핵심 가치를 함께합니다. RWA는 뭡니까?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실물 연계 자산을 토큰화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부동산, 주식, 이 채권들을 토큰화했습니다. 이 토큰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자산의 시스템을 같이 접목되어 간다는 거죠. 왜 이 부분이 니플의 핵심 가치를 함께하냐? 바로 이 RW의 핵심은 미국의 채권입니다. 미국 채권으로 니플은 거래를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이 RWA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채권을 보유할 수 있어야 되고 보관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수탁 사업, 바로 커스터디예요. 최근에 커스터디 회사 히든노드를 왜 이렇게 빅딜을 하면서 인수했을까? 바로 기관이며 기업들이 이 토큰화된 자산을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그 부분을 XRP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RWA에 대해서 핵심 가치를 함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부분들의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XRP 코인이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만큼 니플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가야 될 전통 금융시장과의 합체되고 있는 현재 시점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니플은 꼭 갖고 가고 싶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더욱더 단단히 만들면서 이 가격이 조정 구간을 계속 가져오면서 개인들의 물량은 우수수 털리겠죠. 지금도 거래대금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매도할 물량도 거진 다 나왔다. 그렇다는 건 이제는 조금만의 매수 힘만 있어도 금방 들어 올리는 것은 금방일 거예요. 근데 그냥 쭉 하고 급등시킵니까? 아니죠. 리플은 전통적으로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만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거. 지난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 때도 마찬가지로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달러, 1,5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순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도 리플 코인은 그 계단식 상승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조금 길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보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번 리플의 상승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왜 지금까지 리플 코인 영상을 이렇게나 많이 올려드리면서 투자 심리를 붙들어 드렸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